저 남자가 내 애인이다. 왜 말을 못하냐고. 파리의 연인 명대사죠. 자, 여기서 저 남자가 내 애인이다를 중국어로 那个男人是我的爱人라고 한다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은 파리의 명대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드라마가 방영되던 2004년은 제가 일본 히로시마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도쿄로 취직해서 신입사원으로 바삐 보내던 여름이었는데요. 퇴근하고 이 드라마를 보는 게 엄청 큰 낙이었던 기억이 나요. 너무 좋아서 나중에 일본에서 드라마 DVD까지 거금을 주고 사서 제가 지금도 이렇게 갖고 있어요. 자, 오늘의 주제는 애인인데요. 한국에서 애인은 결혼 전에 예쁘게 사귀는 남친, 여친, 연인 사이를 주로 뜻하죠. 근데 일본 친구나 중국 지인 앞에서 나 어제 애인이랑 데이트했어. 혹은 내 애인 소개할게 라고 말하면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막 동공지진을 일으키면서 여러분을 그렇고 그른 사람으로 보거나 혹은 엄청 진지한 눈빛으로 대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이 애인이라는 한자어 한중일 3개국이 너무 다르게 쓰고 있거든요. 일본이나 중국에서 이 단어를 잘못 쓰면 순식간에 불륜남녀가 되거나 졸지에 기혼자가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오늘 그 차이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셨으면 바로 갑니다. 먼저 일본부터 가볼까요? 일본에서 한자 그대로 아이진이라고 하면 이건 100% 흐린 아이떼, 즉 불륜 상대를 뜻합니다. 기혼자가 배우자 몰래 만나는 은밀한 이성을 대놓고 가리키는 말이에요. 일본에 유학 가서 일본 친구한테 와타시노 아이진다요? 하고 남친이나 여친 사진 보여줬을 때 일본 친구들 표정이 심상치 않을 거예요. 일본 뉴스나 주간지에서 불륜 스캔들 터지면 백발백중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아이진이니까요. 일본에서 아이진이라는 단어 사용 절대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럼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부부가 서로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这是我的爱人. 이걸 한국어 그대로 해석하면 이 사람은 내 애인이야가 되니까 어머 저 나이에 뜨거운 연애를 하시나? 혹은 설마 불륜? 하고 오해하기 쉬운데요. 전혀 아닙니다. 중국어에서의 아이른은요, 법적으로 결혼한 남편 또는 아내를 제3자에게 정중하게 소개할 때 쓰는 100% 합법적인 부부 호칭입니다. 그래서 만약 기혼자인 중국 비즈니스 파트너가 어느 날 今晚打算和爱人出去吃饭 라고 하면 딴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오늘 저녁에 배우자랑 외식해요 라는 아주 건전한 뜻입니다. 타인의 배우자를 높여 부를 때도 你的爱人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또 이런 의문이 생기죠. 중국어에서 爱人이 온전히 합법적인 남편, 아내만 의미한다면 중국인들은 바람피운 상대와 불륜 행위를 어떻게 부를까요? 중국의 막장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바로 小三입니다. 공식적인 표현으로는 第三者도 흔히 쓰입니다. 둘 다 법적 부부 사이에 끼어든 제3의 인물을 뜻하며 한국어의 상간녀, 불륜남에 해당하는 부끄러운 호칭이에요. 예를 들어서 大家都知道他就是小三. 모두들 그녀가 불륜녀라는 걸 알고 있어. 라거나 第三者的出现毁掉了这段婚姻. 제3자의 출현이 이 결혼을 망가뜨렸다. 이렇게 했습니다. 한편 바람을 피운 행위 자체는 外遇로 표현하는데요. 한자 그대로 바깥에서 만난 관계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丈夫有外遇让妻子十分伤心. 남편의 외도는 아내를 매우 가슴 아프게 했다처럼 쓰이죠. 또한 일상 구어적인 표현에서는 기차가 레일을 벗어났다는 뜻의 出轨또 바람 피우다로 정말 많이 씁니다. 他婚内出轨伤害了爱人. 그는 기혼 상태에서 바람을 피워서 배우자에게 상처를 줬다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불륜 관련 내용을 말할 때는 小三, 第三者, 外遇, 出轨를 쓰고요. 爱人은 오직 법적 배우자만 지칭하는 표현으로 철저하게 구분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니 근데 도대체 왜 똑같은 한자가 나라마다 이렇게 스펙터클하게 바뀐 걸까요? 특히 중국어의 爱人은 파란만장한 3단 변신의 역사를 가진 엄청난 단어입니다. 원래 고대 중국에서는 공자나 맹자가 백성을 사랑하고 아끼라며 쓰던 거대하고 숭고한 철학적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근대 민국 시기를 거치면서 일본어 번역본이 유입되고 일본에서 쓰는
아이진과 서구식의 lover의 뜨거운 정열, 그리고 비밀스러운 로맨스를 담은 혼외 연인의 뜻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되었죠. 이걸 루슌이나 꼬모루어와 같은 중국의 대문호들이 작품에 적극적으로 쓰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1940년대 이후에는 중국의 지식인들이 이 일본어의 부정적인 뉘앙스를 다 덜어내고 교정을 하면서 마침내 내 인생을 함께하는 정당한 배우자라는 지금의 뜻으로 안착하게 된 것이에요. 물론 요즘 젊은 층들은 배우자를 라오공, 라오포라고 편하게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중장년층이나 격식 있는 자리에서는 여전히 배우자를 아이른이라고 품격 있게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결혼하기 전에 진짜 남친, 여친이나 연인은 뭐라고 불러야 오해가 없을까요? 성별을 나누어 부를 때는 다들 잘 아시는 표현이 있죠. 중국어는 남朋友, 女朋友, 일본어는 카레시, 카노쇼이죠. 그런데 성별 상관없이 나 사귀는 사람 있어. 이 사람 내 애인이야, 내 연인이야 라고 통칭하고 싶을 때 이때 또 삼국의 재미있는 차이가 또 나타납니다. 중국에서는요, 对象, 즉 대상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써요. 나의 결혼 대상, 내 연애 대상이라는 느낌이죠. 这是我对象이라고 하면 이 사람 내 남친 혹은 여친이야 라는 뜻이 되고요. 你有对象吗? 하면은 너 사귀는 사람 있어? 라는 뜻이 됩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한자어 연인, 고이비토를 쓰거나 구어체로는 교제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즈키아오 히토라는 표현을 주로 씁니다. 친구들끼리 가볍게 물어볼 때는 고이비토 이르 또는 즈키아오 히토 이르라고 하면서 너 사귀는 사람 있어? 라고 대화를 합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볼게요. 똑같은 한자 애인, 아이른, 아이진이지만 한국에서는 꽁냥꽁냥 연인, 일본에서는 절대 안 되는 불륜, 그리고 중국에서는요, 서류도장 쾅 찍은 배우자입니다. 정말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한중일 언어의 세계죠. 앞으로 중국이나 일본 친구와 대화할 때 오늘 배운 아이른, 아이진의 차이 꼭 기억하셔서 절대 오해받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에 언어 공부하는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매쌤이었습니다. 再见.